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시인의 문화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시인의 문화 부산지회가 주관하며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예총, KNN, 한국교총, 사단법인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 후원으로 제2회 전국교과서 신앙송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강귀영, 최근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회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린 시를 아름답게 낭송함으로써 시인의 작품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서 시를 사랑하고 즐기는 문화인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참가자 여러분은 대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참가 및 관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상식은 대회가 끝나면 저희들 축하 공연을 할 거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심사 결과 발표와 함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좀 전에 해공권 다 넣으셨죠? 예, 맛있는 과자와 초콜릿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첨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전국 교과서 신앙송대회 성인부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기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호국 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전체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본 행사를 준비한 사단법인 시인문화 김유나 이사장님의 환영사 및 내비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에겐 인성을, 청년에겐 철학을, 노년에는 인생을. 오늘 이렇게 신문문화 김유나인데요. 네, 시를 읽으면 상처도 꽃이 된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 시인문에서 특허를 낸 것입니다. 시인문화는 공감과 치유, 그리고 시를 아름답게 꽃 피우는 그런 낭송 예술가로, 또 마음을 위로해주는 치유자로, 또 인성과 감성을 가르치는 교육자로, 전국 대학교 평생교육원, 또 문화원, 또 학교에서 시 읽어주는 선생님으로 그 역할을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경주에서 했었거든요.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랬을 때 이제 초등학생들이 시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시를 들으니까 귀가 시원해졌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혹은 또 중학생들은
시를 읽으니까 마음이 밝아졌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고등학생들은 선생님, 시낭송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읽는 거네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 교육을 위한 시의 방향성이 텍스트 중심이 아니라 귀를 위한 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노벨문학상 받은 사람이 누구죠? 그죠. 박 딜런. 박 딜런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는데 할리본에서는 그 박 딜런을 두고 이분은 귀를 위한 시를 썼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마도 여기 계시는 남성가분들이 그런 귀를 위한 시를 하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시인 말라르메 같은 경우는 국어 순화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교육은 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낭송은 이성 교육뿐 아니라 감성 교육을 아울러서 연마할 수 있는 종합 예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교과서의 시를 읽으면서 한 편의 시를 노래처럼 낭송할 수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말을 나눌 수 있고 또 삶 속에서 지혜로운 삶의 해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시 교과서 시낭송대회를 씨앗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더 시로 세상을 꽃피우는 또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제 교육감님도 오셨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부산시 정책 자문위원이신 축사를 조금 이따 해주신 김원 또 고모님 그리고 또 교과서 시인이시죠. 정일근 시인 하면 어떤 시가 좀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 유배지에서 보낸 정약용의 편지. 유배지에서 보낸 정약용의 편지 또? 어머니의 글을. 어머니의 글을 교과서에 나온 시기도 하고요. 또요? 와, 연가. 우리 선생님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정일근 시님 오셨고요. 또 이제 제가 좀 존경하는 분이신데 조금 이따가 또 오시기로 하셨었는데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 강충걸 회장님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또 홍보해 주시기 위해서 부산일보 강성할 부장님 그리고 또 여기 심사위원으로 오신 우리 교육청의 남부교육지원청의 박비자 교육장님 이렇게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우리 씹는 문화 또 이사님들도 계신데요. 사진을 늘 찍어주시는 저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미스쿨의 전속 사진 작가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시는 모습을 아마 아름답게 찍어주시지 않을까 싶고, 또 우리 시낭송가로 또 교육자로 활동하시는 김유라 이사님, 또 진미경 이사님, 또 오늘 사회를 봐주시는 강기영, 또 교육 전문가님, 또 사회를 봐주시는 멋진 남자분은 최근이 네, 우리 강사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와주셨는데 특히 아마 여러분들 전국에서 오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예선을 보니까 진짜 이게 전국 교과서 시낭송 대회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 지역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한 편의 시로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시향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회 전국 교과서 시낭송대 서민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가 환해지고 마음까지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대표하여 먼저 부산광역시청 김원 정책자문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부산광역시에서 박형준 부산시장님의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건 사실인데 명칭을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정책 고문을 맡고 있는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낭송은 어느 때부터인가 급작스럽게 전국적인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수많은 신앙송 협회가 있고 그리고 신앙송 대회도 그 횟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우리 김윤아 신앙송가는 분명 이 남쪽 끝 문화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바야흐로 이제 전국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그 무엇을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김윤아 대표의 신앙송은 그저 곱고 맑은 목소리, 낭랑한 목소리로 시를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한 곡의 아름다운 노래처럼 우리들의 귀에 그리고 우리들의 가슴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그 현악기들을 퉁기고 울리듯이 우리를 그렇게 노래하게 만듭니다. 시를 지은, 저도 시인입니다만은 부끄럽습니다. 늦게 등단을 했는데 시는 시를 지은 사람으로부터 떠난 이후에는 자유로운 유형을 합니다. 그래서 시를 느끼는 사람에게 무한한 자유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시는 시 그 자체로도 그리고 시를 느끼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 시를 노래하는 사람에게도 각자의 시로서 새겨집니다. 우리 김윤아 신앙송가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김윤아 대표는 특별한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시를 느끼고 낭송하는 것이 그 어떤 인성교육보다 효과적이라는 김윤아 시 낭송가이자 시 읽는 문화 이사장의 신념에 우리 모두가 동감하고 그래서 이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시가 녹여서 안고 있는 서정 때문일 겁니다. 세상을 왜곡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안목, 우리의 그런 순수한 마음,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 대한 경이로움, 그리고 신비한 자연의 거대한 힘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이 시를 읽는 각자의 마음에 전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장애인들에게도 한편의 시를 씨뿌림으로써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김윤아 신앙송가의 그 신념, 그 신념에 여러분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러한 훌륭하신 우리 김윤아 신앙송가와 또 뜻을 함께하고 길을 함께하는 부산의 사단법인 시 읽는 문화의 앞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더불어 오늘 2회차를 맞는 전국 교과서 신앙송 대회가 앞으로 더 성대한 신앙송 애호가들의 잔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시 읽는 문화의 고문이시며 부산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사장이신 김태일 고문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참가자 여러분,
축하드리고 오늘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기회를 가져주신 우리 김연아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 만 1년 전에 여기 관람석에 제가 무단 침입하다시피 와서 시낭송이라는 것이 뭔지를 조금 느끼면서 그 뒤로 참 1년간 이 시낭송에 같이 참여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선배님 앞에서 제가 감히 축사를 한다기보다도 그야말로 후배가 선배님들한테 더 잘 하시게끔 제가 격려를 드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 시를 읽으면 상처가 꽃이 된다는 그러한 이 어원 자체가 저는 처음에는 영문도 몰랐습니다만은 제 가슴 속에 있는 또 제 마음 속에 있는 상처를 꽃으로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본받아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시간에 장이 되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1년간의 저 자신에 대한 변화를 돌이켜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그 실력 발휘 또 기회에 대한 그런 꽃을 마음껏 피워주시기 바라고 많은 추억 또 많은 이 기억을 잘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또 축사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대회 심사위원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심사위원님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시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인이자 문화교과 저자이신 정일근 심사위원장님이십니다. 상하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의 박기자 교육장님이십니다. 네, 사다보면 시인은 문화 김유나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신앙송가이자 낭송예술지도자이신 김영희 심사위원님이십니다. 신앙송가이자 낭송예술 지도자이신 이종숙 심사위원님이십니다. 네, 전년도 대상 수상자이시면서 신앙송가이십니다. 박영희 심사위원님이십니다. 네, 오늘 심사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채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우리 김윤아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 신앙송대는 전국이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겠죠. 두 번째, 교과서 시를 가지고 한다. 그죠? 교과서 시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교과서를 옛날 교과서를 한번 들춰보셨거나 아니면 찾아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부 학생부를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성인부에서는 교과서 시 한 편을 선정해서 낭송하는데 관객이 시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소품을 사용하거나 혹은 전후로 조금 다른 어떤 시 이외의 것들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기준을 좀 뒀었습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에서는 아마 이제 제가 2년 전에 신앙송 대회 이게 좀 이렇게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104군데 정도가 되더라고요. 104군데에서 심사 기준을 보니까 전부 다 스피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피치 기준 가지고 정말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김연아 아시죠 다들? 네, 김연아를 보고 다들 아름답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피겨스케이팅의 기준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좀 나눠봤고요. 기술 점수와 그리고 예술 점수로 좀 나누었습니다. 기술 점수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나 쉽게 교육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용의 정확성. 지금도 보니까 교과서 시를 교과서에서 찾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 원문에 충실한지 또 표현력이나 그리고 태도가 정확한지 그리고 발음 이런 것들을 볼 거고 이게 기술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술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의 목적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신앙송을 들을 때도 볼 때도 아름답고 조화로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와 어울리는 표정, 태도, 목소리, 또 의상 이런 것들도 보게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통합적 예술 표현 능력, 조화로운 것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 3요소를 좀 잘 구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의 요소가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음악성. 네, 음악성. 그죠? 시를 좀 노래처럼, 그죠? 하면 좋겠다. 어떤 리듬이나 멜로디, 혹은 전통적인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상보, 율경이라던가 음보를 잘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음악성. 그 다음에 이제 회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려지게 하나, 들었을 때 공감을 가지게 하나, 이런 것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적 요소 구현, 어조를 잘 살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제가 박진영을 좀 좋아하거든요. 박진영 다 아시죠? 네. 박진영을 좋아하는데 박진영이 심사평을 하면서 두 명의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두고요. 일반인들이 갔을 때는 거의 다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부러 노래하면 우리는 어디로 듣나요? 네, 귀로 들어요. 그죠? 그런데 마음으로 노래하면 우리는 어디로 들을까요? 그렇죠. 마음으로 듣습니다. 입으로 신앙송을 하면 어디로 들을까요? 네, 귀로 듣겠죠. 마음으로 신앙송을 하면 마음으로 듣는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낭송을 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이 순간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린.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호저 때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에 한북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댕겨갔다.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에 남아서 몸서리쳤다. 그런 날은 항용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알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동구박 그 늙은 포도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네 뺨의 얼룩을 씻어준다.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황인수. 이 다음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윤기 잘잘 흐르는 까만 얼룩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사뿐사뿐 뛸 때면 커다란 까치 같고 공처럼 둥글릴 줄도 아는 작은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나는 팻마루에서 졸지 않으리라. 사기 그릇의 우유도 핥지 않으리라. 가시덤불 속을 누벼 떠른 벌판으로 나가리라. 거기서 들쥐와 뛰어놀리라. 배가 고프면 살금살금 참새떼를 덮치리라. 그들은 놀라 후다닥 달아나겠지. 아하하하 폴짝폴짝 뒤따르리라. 꼬마 참새는 작지 않으리라. 할딱거리는 고놈을 앞발로 톡 건드려 놀래주기만 하리라. 그리고 곧장 내달아 제일 큰 참새를 잡으리라. 이윽고 해는 기울어 바람은 스산해지겠지. 들쥐도 참새도 가버리고 어두운 벌판에 홀로 남겠지.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어둠을 핥으며 낯가리를 찾으리라. 그 속에 나냇하고 집단 냄새 훈훈하겠지. 훌쩍 뛰어올라 깊이 웅크리리라.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겠지. 혹은 거센 바람과 함께 찬비가 빈 벌판을 쏟아낼지도 모르지. 그래도 난 털끝 하나 적시지 않을걸. 나는 꿈을 꾸리라. 놓친 참새를 쫓아 밝은 들판을 내닫는 꿈을. 눈물은 왜 짠가? 한민복.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차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주의역을 알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 이마에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두어라.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뒷숟가락 국물을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기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불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먹고 있다 싶어지자 내 도가니에 국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흘렁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 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만 국물을 따르시라고 내 두가리로 어머니 두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두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 반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나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 다가와 성냥감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세한도 도종환 소한이 가까워지자 눈이 내리고 날이 추워져 그대 말대로 소나무 잣나무의 푸르름은 더욱 빛난다. 나도 그대처럼 꺾인 나무보다 꼿꼿한 어린 나무에 더 유정한 마음을 품어 가지를 매만지며 눈을 털어낸다. 이미 많은 새들이 따뜻한 곳을 찾아 떠난 지 오래인데 잔가지로 성글게 엮은 집에서 내려오는 텃새들은 눈 속에서 어떻게 찬밤을 지새을까? 떠나지 못한 새들의 울음소리에 깨어 어깨를 털고 서 있는 버증나무, 백양나무, 열매를 많이 달고 서 있는 까닭에 허리에 무수히 돌을 맞은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소나무 잣나무에 가려 똑같이 푸른 빛을 잃지 않았어도 눈여겨보아주지 않는 측뱅나무, 폭설에 덮인 한겨울을 견디는 모든 것들은 견디며 깨어있는 것만으로도 눈물겹게 아름답다. 발 아래 밟히며 부서지는 눈과 얼음처럼 그동안 우리가 쌓은 것들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소리, 대륙을 건너와 눈을 몰아다 뿌리는 냉혹한 비움의 바람소리, 언제쯤 그칠 것인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기나긴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가던 길, 그대 오만한 손으로 떼어냈던 편에게 글씨를 끄덕이며 다시 걸었듯 나도 이 버림받은 세월이 끝나게 되면 내 손으로 떼어냈던 것들을 다시 걸리라.
계단 내려서서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그대 이름을 불러 보리라. 이 싸늘한 세월, 천지를 덮은 눈 속에서 녹다가 얼어붙어 빙판이 되어버린 숲길에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의 포로 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지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와 거지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해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이 투정해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뭇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네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난 얼마큼 적으냐? 정말 얼마큼 적으냐? 여운한 골총 백석. 명절날 나는 엄마 앞에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있는 큰 집으로 가면 얼굴에 별자국이 솜솜난, 말수와 같이 눈도 껌뻑거리는, 하루에 배 한 피를 짠다는, 벌 하나 건너 집엔 복숭아 나무가 많은 실리고무, 고무의 딸 이녀, 작은 이녀, 16세 40이 넘은 호라비의 후처가 된 포적적하니
성이 잘 나는 살빛이 메감탕 같은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이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토산 고무의 딸 승려 아들 승동이 60리라고 해서 파랗게 보이는 산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코끝이 빨간 언제나 흰옷이 정하든 말끝에 설게 눈물을 찰 때가 많은 큰걸 고무의 딸 홍녀 아들 홍동이 작은 엉덩이 대나무 접을 잘하는 주정을 하면 토방도를 뽑는 오리치를 잘 놓는 먼 섬에 반지적 담그려 가기를 좋아하는 삼촌 엄매 사촌 누이 사촌 동생들 이 그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에들 모여서 방 안에서는 새옷의 냄새도 나고 또 인절미, 송부떡, 콩가루 찰떡의 냄새도 나고 끼때의 두부와 콩나물과 볶은 잔대와 고사리와 도야지 비계는 모두 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 속 밤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숭불박질을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노름, 말 타고 장가가는 노름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밤이 깊어가는 집안엔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랫간에서들 모여서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옷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쌍방이 굴리고 바리깨 돌림하고 호박대기하고 제비손이 구손이 하고 이렇게 화기 사기 방등에 심지를 몇 번이나 돋구고 홍게달기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르묵 싸움 자리 싸움을 하며 히드득거리다 잠이 든다. 그래서는 문창의 통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 시누이 동생들이 욱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 그런 샘문 틈으로 장지문 틈으로 무이징개국을 끓이는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우포늪 왁새 대한봉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짜리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산에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오늘은 왁새 으름대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프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한 꽃불 질러놓는다. 사라져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 단신 텁텁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소목 장제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왁새들.
난장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시면이 우퍼는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겠다. 월훈 박용래 첩첩 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입진 사이길 저 모래도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호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갱속 같은 마을, 꼴까 해가 노릇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슬토록 창문은 모가 비칩니다. 긴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납으로 풀려 내리는 집단 지푸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차막이 새 날이 묻는 이름 모를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깃두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웁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 요배지에서 보내는 정약용의 편지. 정일근 제1신. 아직은 미명이다. 강진의 하늘, 강진의 벌판. 새벽이 단도하길 기다리며 중노차를 다니는 치운 계절. 하겨나 남의 바다를 건너 우두봉을 넘어오다 소름으로 몰아치는 한이 바람에 문풍지에 숨겨둔 내 귀 하나. 부질없이 서울의 기별이 그립고 흑산도로 끌려가신 약전 형님의 안부가 그립다. 저희들끼리 풀리며 쓸려가는 얼음장 밑 찬물 소리에도 열 손톱들이 젖어 흐느끼고 깊은 어둠의 끝을 헤치다. 손톱마저 다 닳아 쓰러지는 적소의 밤이여. 강진의 밤은 너무 깊고 어둡구나. 목포, 해남, 광주, 더 멀리 나간 마음들이 지친 봉두 남발을 끌고 와 이 악문 찬물 소리와 함께 흘러가고
정말 아득하여라. 처음도 끝도 찾을 수 없는 미명의 저편은 나의 눈물인가 무덤인가. 등잔불 밝혀도 등뼈 자욱이 깎고 가는 바람 소리. 머리 풀어 온 강진 벌판이 우는 것 같구나. 할머니! 준범이구나. 할머니 뭐 하세요? 할머니 참깨 털고 있지. 저도 참깨 털어볼래요. 참깨 털래? 네. 여기 앉아보세요. 자. 어휴, 준범아, 그렇게 털면 참깨 대가리가 다 떨어져. 그럼 어떻게 터는 거예요? 참깨를 요렇게 터는 거야. 이렇게요? 잘하네. 참깨를 털면서 김윤태 산끈을 내린 밭 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턴다.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한 번을 내리치는데도 힘을 더한다. 세상 사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대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쏘아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갱이들. 쏴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갱이들. 도시에서 10년을 가차이 살아본 나로선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댄다.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쏴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할머니의 가엾어 하는 구중을 듣기도 했다.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할머니의 가엾어 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세한도 도종환. 소한이 가까워지자 눈이 내리고 날이 추워져 그대 말대로 소나무, 잣나무의 푸르름은 더욱 빛난다. 나도 그대처럼 꺾인 나무보다 꼿꼿한 어린 나무에 더 유정한 마음을 품어 가지를 매만지며 눈을 털어낸다.
이미 많은 새들이 따뜻한 곳을 찾아 떠난 지 오래인데 잔가지로 성걸게 엮은 집에서 내려오는 텃새들은 눈 속에서 어떻게 찬밤을 지샜을까? 떠나지 못한 새들의 울음소리에 깨어 어깨를 털고 서 있는 버점나무, 백양나무, 열매를 많이 달고 서 있던 까닭에 허리에 무수히 돌을 맞은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소나무, 잣나무에 가려 똑같이 푸른 빛을 잃지 않았어도 눈여겨보아주지 않는 측백나무, 폭설에 덮인 한겨울을 견디는 모든 것들은 견디며 깨어있는 것만으로도 눈물겹게 아름답다. 발 아래 밟히며 부서지는 눈과 얼음처럼 그동안 우리가 쌓은 것들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소리, 대륙을 건너와 눈을 몰아다 뿌리는 냉혹한 비염의 바람 소리, 언제쯤 그칠 것인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기나긴 위에서 풀려나 돌아가던 길, 그대 오만한 손으로 떼어냈던 편에게 글씨를 끄덕이며 다시 걸었던, 나도 이 버림받은 세월이 끝나게 되면 내 손으로 떼어냈던 것들을 다시 걸리라. 한 계단 내려서서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그대 이름을 불러보리라. 이 사늘한 세월, 천지를 덮은 눈 속에서 녹다가 얼어붙어 빙판이 되어버린 숲 길에서 조선인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100번 마땅한 노릇인데 무슨 죄가 되느냐? 육신이 다하면 정신이나 영혼이라도 남아서 독립운동을 하겠다. 이 한심한 족속들아, 나라 잃고 죽는 것이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슬프냐?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두덩실충이라도 주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떨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리다. 우렁찬
번이라도 듣기만 한다. 그 자리에 거꾸로 쳐도 눈을 감게 서 있다. 네, 신문 시인의 그날이 오면은 조국 광복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 시였던 탓에 1932년에 출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후에 그의 형에 의해서 이 시집이 되어서 세상에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는 하당법인 시인은 문화 대구지회에서 준비한 시극입니다. 제목은 눈물은 왜 짠가 삶의 응대입니다. 출연진은 사단법인 시인은 문화 대구지회 박영희, 남익지, 남희신, 권중회, 이민희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까?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의 일이었습니다. 야야, 아직 자식안도 있고 할게 우리 저 짜가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자. 밥? 엄마 뭐 잡수고 싶은데? 아이고 야야, 내가 아침말에 고기 먹고 잡다고 안 하더나. 저 고깃집 있네, 거기 먹으러 가자. 고기 안 돼, 엄마. 고기는 안 돼. 아이고 야야, 걔한테 아이 따라와. 참안 된다, 칼고기는. 어머니는 한평생 줄기염을 알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곤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주인장요, 네. 여기 아이고 설렁탕 시그릇 같은 두 그릇만 주소. 참, 엄마도 참. 네? 아, 네네네네. 설렁탕 3그릇 같은 2그릇. 설렁탕 2그릇. 설렁탕 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여 주인장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 시그릇 같은 두 그릇을 달라겠지만, 엄마가 참. 아이고 야야, 턱을 댈수록 고기를 모아야 되는데 그래야 더위를 안 걸릴 낀데. 아이고 여, 국물이라도 되게 못 오라. 설렁탕의 다대기를 불어 한 대 숟가락 국물을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여보소 주인장요. 아, 예. 엄마 왜 또? 뭐 불편한 거 있으십니까? 아이고 그게 아이고요. 네. 여기 내가 소금을 좀 많이 쳐가 국물 좀 더 줄 수 있는기요? 네, 국물 더 드리겠습니다. 엄마는 진짜. 와 야야, 내 입두고 말도 뭐하나? 아이고 복 받을 깁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엄마 좀 고마해. 저 사장님이 엄마 그 꼼수를 다 한다니까. 아 야야, 내 입으로 내 말하는데 와 계산노? 국물 더 부라.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네 두가리에 국물을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뭐라? 아이 됐어요. 아 뭐라 칼? 됐다 칼. 그만 뭐라? 됐어요. 아 참말로. 어이구 피쩍 말라가 살이 피직도 안 그러 못 얻어 못내 맥구로.
어디다 써먹었노? 아이고 엄마. 아이고 남들이 보면 웃는다. 웃어. 웃잖아 봐라. 저기 앉아서 더울 때 물어. 주인 아저씨는 넌저시 두 모녀의 행동을 보고 시선을 외면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이럴 때는 참말로 쪽팔리고 살겠다. 진짜. 어휴, 내가 모를 줄 아나. 네가 그렇게 눈치를 주는데 나도 다 안다. 내가 언제 엄마한테 눈치를 줬다 그래요? 난 엄마한테 눈치를 준 적이 없다. 고마 됐다. 식기 전에 어여 묵자. 야야, 내는 괜찮다. 내는 너가 이모집에 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너가 이모도 혼자 있고. 그러니 엄마 걱정일랑 하지 말거라. 알겠지?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엄마를 진짜 이모집에 보낼 생각은 내가 진짜로 없었다. 어쩌다가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해갖고 내가 엄마를 이모집에 다 보냈는가 모르겠다. 엄마. 아이고 야구 월카노. 엄마 미안해. 아이고 야야. 아이고 엄마는 괜찮다. 아이고. 주인 아저씨는 두 모녀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 다가와 성냥감 많은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그였습니다. 딸은 참고 있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과 눈동자의 눈물을 천천히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숨을 그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눈물은 왜 짠가? 눈물은 왜 짠가? 니도 살아봐라. 눈물이 왜 짠가? 니도 한번 살아봐라. 눈물이 왜 짠가? 엄마, 다 잠쌌으면 고마 가자. 야가 와야해서 물로 싼 거. 가자. 가시나. 안녕히 가십시오. 야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혼자 갈 수 있다. 엄마 어여 들어가. 엄마 먼저 들어가. 아유 알았어. 너 먼저 어여 들어가. 엄마 들어가. 먼저 들어가, 엄마. 어여 들어가. 엄마. 사람들은 저마다 멀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더러는 찔레꽃이 흐드러진 길, 더러는 바람꽃이 노을되는 길, 더러는 죽고 싶도록 아름다운 길.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울며 쓰러지며 그리워하며 멀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여, 우리들은 혼자서 간다지만 노래소리와 울음소리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걸어 함께 보듬고 가는 것입니다. 다음 특별 출연가를 모시겠습니다. 특별한 음악가이신데요. 작곡가이자 오카리나 연주가인 권혁 연주가입니다. 네, 권혁님은 오카리나 관련 정규 음반 및 10여 개의 싱글 음반을 발매하셨고요. 대표적으로 여행 가는 길 1, 2집이 있습니다. 그 외에 듀엣 음반 오카피노 찬송가 외 다수의 음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권혁의 음악 담비락 카페 및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각종 행사 및 게스트로 100회 이상 출연을 하셨는데요. 현재 초등학교, 금호초등학교 교사로도 재직 중이시라고 합니다. 오늘 연주해 주실 곡도 자작곡입니다. 함께 걸어요. 자, 우리 함께 걸어러 가볼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잖아도 준비를 하나 더 했는데 네, 짧은 곡으로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MR 없이 여기 오신 분들의 박수에 맞춰서, 박수의 비트에 맞춰서 제가 연주를 할 건데 굉장히 좀 빠른 곡이라서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박수를 쳐주시면 저도 더 빠르게 연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연주를 듣고 싶으시면 최대한 빠르게 박수를 좀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연습을 해보죠. 같이 똑같이 맞추셔야지 제가 연주를 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시작! 제목을 이야기했네요. 제목은 도요새의 여행이라는 곡인데, 이게 제가 한 몇 년 전에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음악으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도요새의 여행, 제가 박수에 맞춰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박수 시작! 못 따라가는 네, 그러고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 좀 채워주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시죠? 무슨 시간? 흥음권, 네, 흥음권도 있어요. 네, 이제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인데요. 시상식에 앞서 우리 심사위원장이시죠? 정일근 시인님으로부터 신앙송 대회 심사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일근 시인님,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시력서는 정일근입니다. 제가 여러 해 낭송대 심사를 사양하고 있다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와보니까 상당히 수준들이 많이 올라갔다. 제 수준이 높다는 건 아닙니다. 올라갔다. 오늘 열심히 거치니까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점이 저는 많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참 잘하십니다. 단지 차이라면 실수를 하거나 잘 외우지 못해서 다 외우긴 외웠죠. 근데 있으면 다 들립니다. 근데 자꾸 쓰다 보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 차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몇몇 분에 해당됩니다만, 제가 1992년 울산에 있을 때 재능이 울산광역시 지혜를 만들 때 제가 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앙송 수준이 우리나라 기곡성이었습니다. 기곡성. 웁니다. 막 신앙송인지 감정하는 건지. 그런데 아직도 시의 기곡성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시는 슬프게 쓰지는 않습니다. 슬픈 상황을 표현할 뿐인데 시를 읽어주는 분이 올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한 거, 이런 게 더 전달이 됩니다. 요새 울면 다 싫어합니다. 그런 점, 과연 시인이 어떤 감정으로 썼을까 하는 그런 글을, 그런 점을 조금 관과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답은 있을 겁니다. 오늘 저도 결과가 궁금합니다. 이 프로들의 세계에서 어떤 제가 좋은 점수를 줬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성적을 얻을지 궁금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또 열린 날입니다. 오전에 부산시 교육감께서 오셔서 지원을 약속하셨고 여기 우리 부산 남북 교육장님 오셔서 또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은 더 성대히 더 좋은 행사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금방 정인근 시인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종일 부산 교육을 위해서 힘쓰시면서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종일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신 박귀자 교육장님의 심사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귀자 교육장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심사평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오늘 정말 귀한 분들이 계신 곳에 또 좋은 시들을 접하면서 정말 저도 한 두세 번 눈물이 약간 나는데 아직 그 시를 공부하고 싶다, 시를 배우고 싶다, 시 인간 문화에 저도 한번 생각을 그렇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요. 우리가 부산 교육이 희망 부산 교육으로 목표 비전을 정하고 저희들이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익히고 또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면서 그 행복한 삶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산 교육 현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부산에는 5개의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이제 아침에 오신 그 교육감님은 시교육청이고 저는 이제 5개의 로컬 중에 하나 남부교육청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희망을 노래하는 곳이고 또 행복을 찾아가는 또 어쩌면 안전한 놀이터에서 또 행복한 배움터에서 이렇게 그 어린 꿈들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학교가 힘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사회 현상들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서 만난 책 한 권, 어려서 접했던 어떤 선생님 한 분, 또 우리의 영원한 꿈, 아까 그 할머니하고 실제로 할머니고 손자인지 그렇습니까? 정말 그 부분에서는 학교에서는 저런 여기 와서 그런 발표를 하기까지 얼마나 할머니하고 함께 한 시간, 얼마나 땀 흘리고 같이 호흡 맞추고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겠습니까? 그죠? 그런 게 꼭 이웃으로 번져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시를 통해서 행복을 꿈꿀 수 있도록, 노래할 수 있도록,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해야 되겠다, 확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망을 찾아가는 행복한 놀이터, 그런 학교에서 시의 소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상장 결과, 본선 결과 집계표를 들고 오셨습니다. 결과를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장려상 총 12분이십니다. 장려상부터 발표를 할 것인데요. 장려상은 우리 부산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사장이시면서 타단법인 식는 문화 고문이신 김태일 고문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고문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자, 참가자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됐나요? 네. 자,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참가번호 1번 김정란. 축하드립니다. 김정란님. 참가번호 4번 박윤경. 4번 박윤경님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6번 임미경. 6번 임미경님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7번 최승희. 최승희님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9번 염수경. 9번 염수경님. 10번 변규리님. 10번 변규리님 축하드립니다. 11번 황정희님. 황정희님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14번 오정미님. 오정미님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15번 이서진님. 15번 이서진님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17번 공태연님. 공태연님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22번 방경희님. 방경희님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25번 권숙희님. 권숙희님. 이상 12분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동상입니다. 네, 동상은 총 5분이십니다. 네. 네, 상금 10만원 및 신앙송가 인증서가 수여됩니다. 상장과 상금 전달은 강성할 부산일보 부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번호 3번 추태선님. 3번 추태선님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5번 부보미님. 네, 부보미님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12번 고려옥님. 고려옥님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16번 홍승래님 축하드립니다. 홍승래님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18번 이희숙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희숙님 축하드립니다. 이상 5분 앞으로 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상입니다. 네, 네. 은상은 총 3분이죠? 네. 네, 상금 30만 원과 함께 상장 및 신앙송가 인증서가 수여됩니다. 네, 상장과 상금 전달은 김원 정책고문님께서 직접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광역시청 김원 정책고문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은상 3분 준비됐나요? 네, 은상. 할까요, 할까요? 빨리 하시세요. 참가번호 19번 이한님. 네,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20번 박용란님. 축하드립니다. 박영란님. 참가번호 24번 송창희님. 송창희님 축하드립니다. 3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상과 금상이 남아있죠? 3팀이 남아있는데 그 3팀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대상과 금상팀이 앞으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모실게요. 네, 같이 모시겠습니다.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3팀 나와주세요. 세 팀. 자, 남으신 분 제가 네. 불러드릴게요. 문혜경님, 손태엽 이준범님, 황윤홍님 세 분. 네, 3분 따라합니다. 세 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디가 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먼저 금상은 상금 50만 원과 함께 상장 및 신앙송가 인증서가 수여됩니다. 예. 그리고 대상은 상금 100만 원과 함께 상장 및 신앙송가 인증서가 수여됩니다. 예. 원래 그 대상이 제일 짜릿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팀 중에 한 팀이 불리는 분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안 불리신 두 분은 내가 금상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두구두구 한번 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참가번호.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참가번호 8번 황윤호. 한만복 시대 눈부는 외짝자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급상은 상금 50만 원과 상장, 신앙송가 인증서가 수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은 우리 사단모임 국제장애인협의회 강춘걸 회장님께서 수여해 앞으로 주시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무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네, 자, 금상 누구시죠? 참가번호? 참가번호 13번 문혜경님, 그리고 참가번호 21번 손태옥 이수입니다. 자, 축하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금상 문혜경. 위 사람은 사다법인 시인은 문화가 신앙송을 통한 인성, 감성, 예술의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고 아름다운 신앙송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 아래 주최한 제2회 전국 교과서 신앙송 대회에서 감동적인 신앙송을 하셨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26일 신앙사단법인 시인은 문화 이사장 김유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신앙송가 인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신앙송가 인증서 성명 문혜경, 귀하는 사단법인 시인는 문화가 주최하는 제2회 전국교과서 신앙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신앙송가로서 재능과 자격이 인정되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11월 26일 사단법인 시인는 문화 이사장 김윤아. 축하드립니다. 다음 손규 이준범. 금상. 내용은 같습니다. 네, 제가 금상은 특별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손태옥 이준범. 위 사람은 사단법인 시인는 문화가 신앙송을 통한 인성, 감성, 예술이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고 아름다운 신앙송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 아래 주최한 제2회 전국 교과서 신앙송 대회에서 감동적인 신앙송을 하셨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26일 사단법인 시인는 문화 이사장 김윤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앙송가 인증서. 네,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기념사진 한번 이사장님 기념사진 촬영 한번 해주시고. 예. 준범아, 네가 별표 앞에서 옳지. 오케이. 앞을 보세요. 네. 상장 앞에 펼쳐주세요. 좋습니다. 촬영합니다. 웃어주세요. 준범이 활짝 웃으세요. 치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대상입니까? 네, 예, 대상입니다. 네, 우리 정일근 시인님 앞으로 우리 나와주시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이신 감사하겠습니다. 정일근 심사위원장님. 시인님께서 네. 수상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상금 얼마라고요? 100만 원. 100만 원입니다. 난 언제 받았구나. 자, 상장 수여와 신앙송가 인증서 수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장 수여가 상장입니다. 대상 황윤호. 위 사람은 사단법인 시인는 문화가 신앙송 생활, 인성, 감성, 예술의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고 아름다운 신앙송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 아래 주최한 제2회 전국 교과서 신앙송 대회에서 감동적인 신앙송을 하셨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26일 사단법인 시인는 문화 이사장 김유나. 네, 축하드립니다. 신앙송가 인증서 성명 황윤옥. 귀하는 사단법인 시인는 문화가 주최하는 제2회 전국 교과서 신앙송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신앙송가로서 재능과 자격이 인정되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11월 26일 사단법인 시인는 문화 이사장 김윤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시인는 문화 사랑해. 수고하셨습니다.